옛적에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 깊은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아늑한 마을에 김진사라 불리는 덕망 높은 어른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어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풍경을 자랑했지요. 김진사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동네의 대소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었고, 기와지붕의 곡선은 밤하늘의 초승달보다도 우아하게 뻗어 있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그곳에는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며느리가 정성을 다해 홀로 된 시아버지를 모시며 하루하루를 정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의 며느리인 정씨 부인을 두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녀는 아침 이슬이 차에 마르기도 전에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살피는 부지런한 여인이었답니다. 정씨 부인은 목소리 한번 크게 내는 법이 없었고 늘 온화한 미소를 띠며 어른들을 공경했기에 마을 청년들은 그런 아내를 얻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먼 한양 땅으로 떠난 지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었고, 며느리는 홀로 남은 시아버지를 봉양하며 남편의 급제 소식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도 차갑게 몰아치던 어느 날 밤, 김진사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웬일인지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서성이게 되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속에 숨어버린 캄캄한 밤이었지만 시아버지는 혹여나 추운 날씨에 며느리의 방 아궁이 불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며느리는 워낙 검소한 성격이라 자신을 위해서는 땔감 한 토막도 아끼는 사람이었기에 노령의 시아버지는 그 효심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을 지울 길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김진사는 결국 조용히 며느리의 방이 있는 뒷마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방 앞에 도착한 김진사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빛을 보며 그녀가 아직 잠들지 않았음을 직감하고는 발소리를 죽여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며느리가 남편의 옷질을 꿰매는 듯한 규칙적인 바느질 소리가 들려왔고, 가끔씩 길게 내뱉는 한숨 소리가 시아버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답니다. 김진사는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며느리의 방 입구에 놓인 고무신을 바라보다가 그녀가 잠들고 나면 몰래 넣어주려던 귀한 보약을 품 안에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보약은 시아버지가 장날에 멀리까지 나가서 며느리의 기력을 보충해주기 위해 특별히 구해온 소중한 선물이었지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잠들기를 기다리며 처마 및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몰아친 강한 돌풍에 그만 신고 있던 집신 한 짝이 벗겨져 방 안쪽으로 굴러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김진사는 서둘러 집신을 주우려 했으나 마침 방 안에 등불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고 며느리가 잠자리에 드는 듯한 기척이 느껴지자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늦은 밤에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방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신발까지 흘린 것을 들킨다면 집안의 채통은 물론이고 며느리에게 큰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답니다. 결국 김진사는 집신 한 짝을 그대로 둔 채 한쪽 발로만 까치발을 하고 서둘러 자신의 사랑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가슴이 두근거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요. 사랑채로 돌아온 시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남은 집신 한 짝을 내려다보며 도대체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는지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며느리가 마당을 쓸기 전에 신발을 찾아오려 했으나 노환으로 인해 몸이 무거웠던 탓에 잠시 눈을 붙인 사이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말았답니다. 김진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지만 이미 마을의 아침은 시작되어 버린 뒤였습니다. 그 시각 며느리 정씨 부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하려다 문턱 너머에 떨어져 있는 낯선 집신 한 짝을 발견하고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분명 시아버지가 평소에 신으시던 날 같지만 깨끗하게 손질된 집신이었기에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밤사이에 혹시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겨 이곳까지 오셨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것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지요. 그녀는 일단 집신을 치마폭 속에 감추고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방 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그날 아침 마침 집안의 자비를 도와주러 들렀던 이웃집 박씨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며느리가 무언가를 급히 숨기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남의 집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입이 가벼운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과 품속에 감춘 물건의 실루엣을 보고는 묘한 호기심과 의심을 품게 되었지요. 할머니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부엌대기 일손을 돕는 며느리 곁으로 다가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그녀의 동태를 살폈고, 정씨 부인은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아침상을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이 온통 그 집신 한 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소금 대신 설탕을 넣는 실수를 범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답니다. 시아버지 김진사는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한 채 밥그릇만 내려다보며 묵묵히 숟가락질을 이어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에 없던 무겁고 서먹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아버지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식사를 시작했을 텐데, 그날은 오직 수저 부딪히는 소리와 차가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울 뿐이었지요. 마을의 분위기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김진사 댁의 담장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고,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침묵이 자신에 대한 꾸지람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몰라 가슴을 졸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시아버지가 방 근처에 오셨던 이유가 무엇일지 백방으로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을 알 수 없었기에 그저 자신의 행동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박씨 할머니는 이미 빨래터로 달려가 동네 안악들에게 자신이 본 기이한 풍경을 부풀려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작은 불씨는 거센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번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진사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며느리에게 사실대로 말할까 수십 번을 고민했지만 엄격한 유교 가풍 속에서 시아버지가 밤중에 며느리 방을 기웃거렸다는 사실 자체가 가문의 먹칠하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저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에 보약을 전해주려 했다는 진심이 오히려 추잡한 오해로 번질까 두려워 입을 굳게 다물기로 결심하고 말았지요. 하지만 그 침묵이 며느리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당시 시아버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고, 오직 자신의 체면과 가문의 위신만을 걱정하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 무렵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며, 글쎄 김진사네 며느리가 새벽에 뭘 급하게 숨기는데 그게 사내 신발 같더라니까 하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의 구체적인 묘사와 평소 며느리의 수척해진 안색을 연결지으며 조금씩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평소 정씨 부인의 현숙함을 시기하던 몇몇 안악들은 이때다 싶어 소문에 살을 붙였고, 김진사 댁의 명성은 순식간에 흙탕물에 빠진 비단결처럼 더러워질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딘가 달라졌음을 느끼기 시작했고, 장에 나갔을 때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것인지, 그리고
그날 밤 시아버지가 흘리고 간 집신이 왜 자신의 방 문턱에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효심 깊은 성격 탓에 끝내 입을 열지 못했지요. 정씨 부인은 오직 돌아오지 않는 남편만을 원망하며 밤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남편의 급제와 가문의 평안을 빌고 또 빌었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차가운 눈발만을 뿌릴 뿐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충직한 종이었던 돌쇠는 평소 며느리의 고결한 인품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을에 떠도는 소문이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라고 확신하며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 박씨 할머니를 찾아가 따지기도 했지만 이미 퍼져버린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이제는 김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험악해져 있었지요. 돌쇠는 주인댁 어른인 김진사가 이 사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랐지만 김진사 역시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묵만 지키고 있으니 답답함에 가슴을 칠 노릇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마을에 어둠이 깔리자 김진사는 홀로 등불을 켜고 앉아 며느리의 방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미안함과 후회 섞인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흘린 그 하찮은 집신 한 짝이 이토록 큰 파장을 몰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며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비밀로 가져가야 할지 갈림길에서 방황했지요. 며느리 정씨 부인은 방 안에서 그 집신을 다시 꺼내보며 시아버지의 고달픈 삶과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마을 저작거리에서는 이미 김진사 댁 며느리가 외간 남자를 끌어들였다는 식의 망측한 이야기로 변질되어 떠돌고 있었고 이 소식은 이웃 마을에까지 전해져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가 평소 그렇게 자랑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요물이었다며 혀를 찾고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가운데 오직 집신 한 짝만이 모든 비밀을 간직한 채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자신이 죽어야만 이 소문이 멈출까 생각하며 극단적인 마음까지 먹었지만 차마 시아버지를 홀로 두고 떠날 수 없어 모진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날 아침 결심한 듯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고 시아버지의 방 앞으로 가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먼저 말씀을 꺼내주시기를 바랐지만 방 안에서는 깊은 한숨 소리만 들려올 뿐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어느덧 점심때가 다가왔지요. 마당 한쪽에서는 돌쇠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 대문 밖을 서성이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눈을 빛냈습니다. 김진사는 문 밖에서 며느리가 추위에 떨며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아 손발이 오그라드는 듯한 고통을 견디며 책장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도 양반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이 그의 입을 막고 발을 묶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답니다. 이 비극적인 침묵의 대결은 마을 전체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평화로웠던 김진사 댁의 가풍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차가운 마당 기운에 다리가 마비될 지경이었지만 끝까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시아버지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한마디만이라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집신의 정체보다도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던 시아버지의 신뢰가 더 중요했기에 이 침묵이 마치 자신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지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대담해져서 이제는 대문 안쪽까지 그 소리가 들려올 정도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을의 최고 어르신이자 김진사의 오랜 버신 최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김진사의 집으로 들어오며 이복에 김진사 집안 꼴이 이게 뭔가 하고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최영감은
마을에 떠도는 해고의 망측한 소문을 듣고 참다 못해 직접 사실 확인을 하러 온 것이었는데 그의 등장은 정적을 깨는 커다란 사건이 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최 영감의 목소리에 고개를 숙였고 김진사는 비로소 문을 열고 나와 벗을 맞이했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져 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답니다. 최 영감은 마당에 꿇어앉아 있는 며느리를 보고는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며 김진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다그쳐 물었지만 김진사는 여전히 입술만 달싹일 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김진사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렸고 며느리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이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음을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최 영감은 김진사의 눈빛에서 무언가 말하지 못할 깊은 사정이 있음을 직감하고는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려 했으나 호기심에 가득 찬 군중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도덕성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일로 번지게 되었고 김진사는 자신의 명예와 며느리의 목숨 사이에서 절박한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정씨 부인은 시아버지의 고뇌를 보며 오히려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물러나는 것이 가문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마지막 인사를 올리려 입을 뗐습니다. 그 순간 김진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고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며 마을에는 긴장감이 가득한 어둠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시작이었던 집신 한 짝은 여전히 며느리의 방구석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고 그것이 가진 진실의 무게는 김진사 댁 전체를 짓누르며 긴긴 겨울밤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차마 내뱉지 못한 진심과 며느리가 끝내 삼킨 눈물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마을 사람들의 시기 어린 시선 속에서 가문의 등불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고요하고 평화롭던 김진사 댁의 담장안은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파장에 휩싸여 차가운 새벽 공기만을 머금은 채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공동 우물가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아낙네가 모여들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집안일에 고단함을 나누거나 자식 자랑을 하던 평화로운 장소였지만 그날만큼은 김진사 댁에서 일어난 해고에 망측한 사건이 화제의 중심이 되었지요. 박씨 할머니는 물동이를 내려놓을 생각도 잊은 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이 본 광경을 침을 튀겨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살이 붙어 며느리가 마치 밀회라도 즐기는 사내를 숨겨둔 것처럼 변질되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고요하던 마을은 근거 없는 추측들로 인해 서서히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우물가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더욱 높아졌고 그녀는 마치 자신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라도 된 양위세를 떨쳤습니다. 내가 분명히 보았다니까. 그 단아하던 며느리가 사내의 집신을 품에 안고 어찌나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가던지 그 모습이 딱 들킨 도둑놈 같았어.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아낙네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평소 정씨 부인의 완벽했던 행실을 오히려 의심의 근거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모습 뒤에 분명히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며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마치 자신의 즐거움인 양소비하며 차가운 시선을 김진사 댁담장 너머로 던졌습니다. 이 해괴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 너머 김진사의 먼 친척인 김서방의 귀에까지 전해졌는데 그는 평소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김서방은 김진사의 넓은 논밭과 웅장한 기와집을 보며 늘 시기하는 마음을 품어왔고 언젠가는 그 재산을 차지하고 말겠다는 야욕을 숨기며 살아왔지요. 소문을 듣자마자 그는 이것이야말로 며느리를 내쫓고
김진사의 각원을 가로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는 짐짓 집안의 명예를 걱정하는 척하며 의관을 정지하고는 며느리를 몰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그의 입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서방은 곧장 마을의 장터로 나가 사람들의 대화에 끼어들며 소문을 더욱 흉악하게 부풀리는데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가문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다니 조상님 뵐 면목이 없네. 며느리가 사내를 들였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는 법으로 다스려야 할 중죄가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가문의 일원인 김서방이 직접 나서서 저렇게 말하니 소문이 사실일 것이라 굳게 믿게 되었고 의심은 어느새 확신으로 변해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이제 김진사 댁으로 가서 직접 며느리를 문초하겠다며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시각 김진사의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고 며느리 정씨 부인은 방 안에서 집신 한 짝을 내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어서 결백을 증명해야 할지 아니면 시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여쭈어 보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엄격한 가풍 속에서 그런 질문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불효라 생각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식모들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수근거렸고 평소 따뜻하게 건네던 아침 인사조차 사라진 집안은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남편이 입던 옷을 부여잡고 오직 그가 무사히 돌아와 이 오해를 풀어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김진사 또한 사랑채에서 밖을 내다보며 자신의 한순간 실수가 이토록 커다란 화근이 된 것에 대해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사실을 말하려 몇 번이나 입을 뗐지만 그때마다 양반으로서의 체면과 시아버지라는 권위가 그의 목을 조르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차마 말을 내뱉지 못했지요. 만약 자신이 그날 밤 며느리 방 근처를 서성였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것 또한 마을 사람들의 입방에 올라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킬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비겁함을 책망하면서도 끝내 침묵이라는 가장 나쁜 선택을 내리고 말았고 그 사이 오해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때 마을의 오랜 지혜를 간직한 이 영감이 김진사 댁을 방문했는데 그는 젊은 시절부터 김진사와 막역한 사이이자 마을의 크고 작은 분쟁을 해결해온 덕망 높은 어른이었습니다. 이 영감은 김진사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자마자 집안에 흐르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는 나직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게, 김진사. 마을에 떠도는 소문이 자네 집 담장을 넘은 지 오래인데 어찌하여 이리 조용한가? 작은 불씨를 방치하면 결국 온 산을 태우는 법이라네. 그는 시아버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무언가 숨겨진 사정이 있음을 알아차렸지만 억지로 캐묻지 않고 스스로 진실을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영감은 사랑채 마루에 걸터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워 물며 김진색에 조심스럽게 충고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의 입이란 무서워서 없는 일도 만들어내고 있는 일도 감추는 법이니 자네가 직접 나서서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저 착한 며느리가 화를 입게 될 걸세. 그는 며느리 정씨 부인의 고결한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확신하며 김진사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여전히 먼 산만 바라보며 조금 더 지켜보겠네. 세월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지지 않겠나라는 무책임한 대답만을 내놓았고 이 영감은 답답한 마음에 혀를 참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서방이 드디어 김진사 댁대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왔을 때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돌쇠가 앞을 가로막으며 그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아니, 김서방님,
어찌 예의도 없이 남의 집 앞마당을 이리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돌쇠의 외침에도 김서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팡이를 휘두르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가문에 망조가 들었는데 머슴놈이 어찌 감히 어른 앞을 막아서느냐. 당장 비키지 못할까. 그의 기세등등한 모습에 마당에 있던 일꾼들은 모두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고, 김서방은 마치 자신이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큰 소리를 치며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김서방은 사랑채로 뛰어들어가 김진사 앞에 마주 앉더니 다짜고짜 며느리의 행실에 대해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지금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며느리가 외간 남자를 방에 들였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어찌 이리 태평하십니까? 그는 짐짓 분노한 척하며 가문의 명예를 운운했고, 김진사는 당황하여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김서방은 김진사의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더욱 기세가 올라 당장 며느리를 불러내어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며 집안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정씨 부인은 방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것을 느꼈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집신 한 짝이 마치 뜨거운 숯덩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을 태우는 기분이 들었고,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가 바로 이 집신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시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시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걱정하며 끝까지 비밀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김서방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김진사댁 때문 앞으로 모여들어 담장 너머로 상황을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며느리를 내쫓으려나 보네. 역시 김서방이 나서야 일이 해결되는구먼. 사람들은 김서방의 악의적인 행동을 오히려 정의로운 결단으로 오해하며 응원했고, 김진사댁의 명성은 이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담장 밖의 수군거림은 지방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어 정씨 부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녀는 차라리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돌쇠는 상황이 험악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영감을 다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하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김서방의 탐욕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가 며느리를 모함하여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숨가쁘게 달려 이 영감의 집에 도착하여 마당에 엎드려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우리 마님을 구해주십시오. 김서방님이 말도 안 되는 구실로 마님을 내쫓으려 하고 계십니다. 이 영감은 돌쇠의 절박한 호소에 고개를 끄덕이며 무거운 발걸음을 다시 김진사 댁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김서방은 아예 며느리의 방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꾸짖으며 문을 열라고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이복의 며느리, 부끄러운 줄 알면 당장 나와서 사죄하게. 네가 숨긴 그 신발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란 말이다. 정씨 부인은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숙부님, 제게는 오직 서방님뿐이옵니다. 결코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으니 제발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김서방은 그녀의 애원을 가식적인 눈물이라 치부하며 더욱 거칠게 문고리를 잡아당겼고, 집안의 노복들은 이 광경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사랑채에서 이 소란을 지켜보며 극심한 두려움과 후회에 휩싸였고, 자신이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는 이제라도 나서서 그 신발은 내 것이네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조롱 섞인 시선과 가문의 위신이 그의 발목을 붙잡아 방 안에 가두어 버렸지요. 그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가장 아끼던 며느리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고, 밖에서는 김서방의 표독스러운 외침이 끊이지 않고 울려 퍼져온 마을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광기에 휩싸여 며느리를 당장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 되었습니다. 평소 정씨 부인에게 은혜를 입었던 이들조차 분위기에 휩쓸려 침묵하거나 오히려 더 크게 욕설을 퍼붓는 비정한 모습들을 보였지요. 인간의 마음이 이토록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돌쇠는 분노를 느꼈고,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남을 헐뜯기에 바쁜 사람들의 모습은 겨울바람보다도 차갑고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진사 댁의 아름답던 정원은 이제 사람들의 욕망과 오해가 뒤섞인 난장판으로 변해버렸고, 평화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서방은 이제 아예 동네 사람들을 집 앞마당으로 불러들여 며느리의 죄를 공개적으로 묻겠다며 소동을 피웠습니다. 그는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증거를 내놓게 해야 합니다 라고 선동했고,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며칠 전부터 소문이 무성했던 그 신발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음을 직감하고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사랑채에서 내려와 마당으로 향했고, 며느리 정씨 부인 또한 결연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정씨 부인의 손에는 하얀 보자기 속에 소중하게 감싸진 집신 한 짝이 들려 있었고, 그녀가 나타나자 소란스럽던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슬픔에 젖어 있었으나 기품이 서려 있었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묘한 경외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김서방은 그녀가 들고 있는 보자기를 가리키며 승리감에 도취한 듯 소리쳤습니다. 자, 저것을 보시오. 저 속에 숨겨둔 것이 바로 그 정을 통한 사내의 물건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 하얀 보자기로 쏠렸습니다. 이때 다시 돌아온 이 영감이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오며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진정들 하게. 진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네. 이 사건에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곡절이 있을 것이야. 이 영감은 김진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가 비겁한 침묵을 깨고 직접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주변에서는 어서 보자기를 풀어보라는 사람들의 재촉이 빗발치며 긴장감은 극에 달해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시아버지를 한번 바라본 뒤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서서히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낡은 집신 한 짝이 모습을 드러내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서방은 그것을 보자마자 보시오. 평범한 안악의 방에 왜 이런 사내에 집신이 있단 말이오라며 기세등등하게 며느리를 몰아세웠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그저 집신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몇몇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이미 그녀를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고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일촉즉발의 순간에 김진사는 자신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내려 입술을 떨었지만 여전히 내가 그랬다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표정만을 지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 끝까지 비밀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자신의 비겁함에 치가 떨렸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절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며느리를 마을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며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정씨 부인은 죽음을 직감한 듯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영감은 상황이 며느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김진사에게 다가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보게, 김진사, 자네가 끝내 입을 열지 않는다면 저 며느리는 죽어서야 이 오해를 벗게 될 것이네. 자네가 진정으로 아끼던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게. 이 영감의 한마디는 김진사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뜨거운 불씨가 되었고, 김진사는 비로소 자신의 품 안에 숨겨두었던 나머지 집신 한 짝을 떠올리며 큰 결심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서방이 며느리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면서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분노한 돌쇠와 일꾼들이 김서방을 막아서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소리를 지르며 가담하여 평화롭던 김진사 댁은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 혼란 속에서도 오직 집신만을 소중히 껴안고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결백을 지키려 애썼으며, 그녀의 하얀 소매자락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지요. 과연 이 엄청난 소동과 오해의 끝은 어디일지, 진실을 감춘 집신 한 짝이 불러온 파장은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휘몰아치던 소란이 이 영감의 준엄한 호통 소리에 잠시 잦아들었지만, 공중에 떠도는 싸늘한 공기만큼은 여전히 사람들의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김서방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리며 며느리를 노려보았고, 정씨 부인은 바닥에 엎드린 채 하얀 보자기 속에 쌓인 집신을 가슴이 터지도록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억울함보다 시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이 더 컸기에 입술을 깨물며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고 또 삼키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잣대로 이 상황을 재단하며 수군거렸고, 진실이 무엇인지보다는 이 흥미로운 사건이 어떤 파국을 맞이할지에 더 큰 관심을 두며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이제 아예 마당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앉아 가문의 어른 노릇을 톡톡히 하려는 듯 거들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 며느리가 들고 있는 집신을 보십시오. 저것이 어찌 양반 가문의 안방에서 나올 물건이란 말입니까? 이는 분명 하늘이 노할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시기심과 탐욕이 뒤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내고 있었고, 그는 이 기회에 며느리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 집안에서 영원히 축출할 계산을 마친 상태였지요. 김서방의 눈에는 이미 김진사의 비옥한 논밭과 웅장한 기와집이 자신의 손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어린 듯 번뜩이는 광기가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문득 자신의 방, 문턱 근처에 떨어져 있던 또 다른 작은 종이 꾸러미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집신을 발견했을 당시 당황하여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인데, 아마도 시아버지가 떨어뜨린 귀한 약재가 담긴 봉지임이 틀림없다고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약봉지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공개되는 순간 시아버지가 밤늦게 며느리의 방을 서성였다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보다 시아버지의 고결한 명성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 믿으며 그 비밀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시아버지 김진사는 사랑채 문설줄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며느리의 야윈 어깨를 바라보았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흘린 그 하찮은 집신 한 짝이 며느리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 되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지요. 내가 어찌 저 아이의 희생 뒤에 숨으려 하는가?
나는 진정 가문을 지키는 어른인가? 아니면 자신의 명예만을 탐하는 겁쟁이인가? 김진사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수십 년간 몸에 밴 양반의 채통이라는 쇠사슬이 그의 발목을 무겁게 짓누르며 마당으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이제 며느리가 사내를 숨긴 것도 모자라 시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 댁에 담장을 기웃거리며 글쎄, 저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더니 정말로 요물이었구먼. 사람이 겉만 봐서는 모르는 법이야라며 함부로 혀를 찼습니다. 평소 며느리의 정갈한 마음씨를 시기하던 몇몇 마을 여인들은 이때다 싶어 없는 죄를 만들어내며 소동을 부추겼고 정씨 부인은 순식간에 마을의 공적이 되어버렸지요. 인간의 마음이 이토록 쉽게 일그러지고 비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하늘도 무심한 듯 구름을 모아 차가운 진눈개비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충직한 머슴돌쇠는 김서방의 행태를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고 어떻게든 마님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칠 전 담벼락 아래에서 낯선 발자국과 꺾인 나뭇가지를 발견했던 기억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분명 도둑의 소행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돌쇠는 만약 그날 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방 근처로 간 이유가 단순히 보약을 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집안을 엿보던 도둑을 쫓기 위해서였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믿었지요. 그는 비장한 각오로 마을의 명포수였던 박노인을 찾아가 그날 밤 산 너머에서 혹시 수상한 자를 보지 못했는지 묻기 위해 어둠을 뚫고 달려나갔습니다. 그 무렵 이 영감은 김진사의 곁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자네, 저 며느리의 눈망울을 보게. 저것이 정령 죄를 지은 사람의 눈빛인가? 진실을 덮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네. 이 영감은 김진사가 무언가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음을 간파하고는 그가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키며 지팡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며느리의 행실 문제가 아니라 김진사 가문의 미래와 마을의 정의가 걸린 중대한 일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무고한 며느리가 쫓겨난다면 이 마을의 도덕성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우려가 그의 주름진 이마에 가득했습니다. 김서방은 며느리가 들고 있는 보자기에서 집신을 낚아채듯 빼앗아 들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높이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이 투박한 집신이 우리 형님의 것이겠습니까? 형님은 늘 비단신이나 가죽신만 신으시는데 이런 낡은 물건이 방에서 나왔다는 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김서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고 정씨 부인은 차마 그 신발이 시아버지가 아침마다 산책할 때 즐겨 신으시던 낡은 집신이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소탈한 성품 탓에 집안에서 신으시던 그 낡은 신발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사실에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을 보며 멀리 한양 땅에 있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서방님, 저는 비록 여기서 모진 수모를 당하고 있지만 아버님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 끝까지 입을 열지 않겠나이다. 부디 저의 진심을 알아주소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을 향한 일편단심과 시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효심이 뒤섞여 숭고한 빛을 내고 있었지만 현실의 시련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차가웠습니다. 정씨 부인은 이제 죽음이 머지않았음을 예감하며 자신의 온매무새를 가다듬었고 마을 사람들의 거친 욕설 속에서도 고고한 자태를 잃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김서방의 사주를 받은 몇몇 장정들이 며느리를 마을 정자로 끌고 가기 위해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방 안에서
침묵을 지키던 시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안색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오직 죄책감에 사로잡힌 노인의 처량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멈추어라. 제발 그 손을 놓거라. 김진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절박한 만큼은 마당을 가득 메운 소란을 잠시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가 드디어 사실을 고백하려는 것인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긴장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이 가로막으며 교활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마음이 약해지셔서는 안 됩니다. 저 요물을 살려두면 가문의 대가 끊기고 조상님들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김서방은 김진사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가문의 위신을 들먹이며 그를 압박했고 김진사는 다시 한번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나약한 모습을 본 며느리는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고 오히려 시아버지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녀의 효심은 깊고도 푸르렀지요. 그녀는 시아버지가 당할 모욕을 생각하니 차라리 자신이 모든 짐을 지고 떠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내일 아침 정자나무 아래에서 마을 회의를 열어 이 여인의 죄를 판결합시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명백하게 가립시다. 사람들은 그 제안에 동의하며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김진사 댁 마당에는 오직 차가운 정적과 눈물 젖은 집신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정씨 부인은 다시 방으로 들어와 불을 끄고 앉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밤을 준비하며 조용히 유서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글자 하나하나에는 진심과 결백이 서려 있었고 그 정성스러운 글귀들은 어두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는 듯 보였습니다. 돌쇠는 박노인을 만나 산속에서 발견된 수상한 사내의 흔적에 대해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기쁜 마음으로 집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밤 마을을 기웃거리던 자는 인근 산에서 악명 높았던 소도둑이었으며 그자가 김진사 댁담장을 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이 사실을 내일 마을 회의에서 밝힌다면 마님의 누명을 벗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마님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어두운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 마을로 들어섰고 그의 눈에는 어느덧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김서방은 자신의 집에서 정씨 부인의 방에서 몰래 훔쳐온 보약 봉지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이것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둔갑시키려 획책하고 있었지요. 이 약봉지가 내일 정자나무 아래에서 터지는 순간 김진사와 저 며느리는 끝장이다. 김서방의 탐욕은 이제 이성을 잃고 오직 재물을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는 마을 사람들의 어리석은 믿음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김진사의 시름은 깊어만 갔고 그는 자신의 방 한구석에 숨겨둔 나머지 집신 한 짝을 꺼내보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로다. 내 손주를 낳아줄 귀한 며느리를 내 손으로 죽이려 하다니. 조상님들이 보신다면 나를 얼마나 꾸짖으시겠는가. 그는 자신의 비겁함이 며느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치며 내일 아침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수천 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깔린 방 안에서 홀로 외치는 그의 결심은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고 밖에서는 불길한 바람만이 문창지를 거칠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유서를 다 쓴 뒤 단정하게 옷을 접어두고는 시아버지의 방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날지언정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자부심을 품고 있었기에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부디 만수무강하시고 서방님이 돌아오시면 못난 아내는 먼저 갔다고 전해주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하고 말과 마치 산사의 종소리처럼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그녀가 흘린 마지막 눈물방울은 집신 위로 떨어져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치고 평온하게 눈을 감으며 다가올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정자나무 아래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르신인 이 영감을 필두로 김진사와 김서방, 그리고 수척해진 며느리 정씨 부인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며느리가 들고 있는 그 문제에 집신 한 짝에 집중되었습니다. 김서방은 승리를 확신한 듯 의기양양하게 앞으로 나서며 마을 사람들에게 며느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기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정자나무 숲 전체를 울리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 영감은 조용히 손을 들어 소란을 가라앉힌 뒤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을 사람들을 한번 둘러본 뒤 나직하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사오니 저를 벌하시려거든 이 집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먼저 밝혀주시옵소서.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사람들은 잠시 술렁였고 김서방은 당황하여 이 여편네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라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맑은 눈빛을 본 몇몇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의구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고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돌쇠가 군중을 밀치고 앞으로 튀어나오며 박노인을 증인으로 세우고 외쳤습니다. 모두 속고 계십니다. 김서방님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쇠의 등장은 현장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김서방은 안색이 변하며 돌쇠를 몰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감의 호령에 김서방은 멈춰 설 수밖에 없었고 돌쇠는 박노인이 목격한 도둑의 존재와 시아버지가 며느리방 근처에 갈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김서방과 시아버지 김진사 사이를 오가며 진실의 행방을 쫓기에 바빴습니다. 돌쇠의 설명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밤늦게 집안을 살피다 도둑을 발견하고 그를 쫓던 중 며느리의 방 근처에서 신발이 벗겨진 것이었으며 그 도둑은 현재 박노인의 신고로 관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김서방은 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김진사는 돌쇠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하여 드디어 입을 열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려 했습니다. 사실은 그 신발은 내 것이네. 김진사의 외침은 정자 아래에 모인 모든 사람의 가슴을 때렸고 진실이 비로소 햇빛 아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그날 밤 며느리를 위해 보약을 가져다 주려다 벌어진 일과 자신의 체면 때문에 며느리를 고통에 빠뜨린 비겁함을 만천에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의 진심 어린 고해성사에 숙연해졌고 며느리의 현숙함과 지극한 효심에 감동하여 그녀를 향해 보냈던 비난의 화살을 모두 거두었습니다. 반면에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가문을 가로채려 했던 김서방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이 영감은 엄중한 어조로 김서방의 죄를 꾸짖었으며 마을 전체에는 정의가 바로 서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며느리 정씨 부인은 시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부족하여 아버님께 더 큰 심려를 끼쳐드렸나이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모여있던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렸고, 비난하던 안악들도 자신의 경솔함을 반성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해의 구름이 걷히고 진실의 태양이 떠오르자 정자나무 아래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으며, 집신 한 짝이 불러온 엄청난 파장은 이제 화해와 감동의 물결로 바뀌어 마을 구석구석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죄를 지은 이들에 대한 처분과 김진사 댁의 평화를 되찾는 일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를 다시 김진사 댁으로 정중히 모셔가기로 했고, 김서방은 자신의 탐욕이 부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정갈하게 닦인 가마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며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고,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문의 명예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요하던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이었으며, 진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아침이었습니다. 김진사의 고백이 정자나무 아래에 무거운 공기를 가르자마자 한동안 그 누구도 입을 떼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는 고요한 시간이 이어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마치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평소 인자함의 상징이었던 김진사가 자신의 체면과 양반이라는 허울 때문에 며느리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다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그보다 더 큰 감동은 며느리의 침묵이 시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효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었지요. 사람들은 이제야 모든 오해의 실타래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자신들이 보냈던 그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고, 광장에는 낮은 탄식과 미안함이 섞인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김서방은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자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뒷걸음질을 쳤으나, 이미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단단히 가두고 있었기에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보게, 김서방, 자네는 어찌하여 가문의 비극을 이용하여 제 배를 채우려 했는가?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토록 모진 일을 꾸밀 수 있단 말인가? 이 영감의 준엄한 꾸짖음이 정자 아래를 가득 메웠고, 사람들은 김서방의 탐욕스러운 행태를 비난하며 당장 그를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지만 이미 진실의 햇살 아래 그의 검은 속내가 낱낱이 드러났기에 그 어떤 변명도 구차한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돌쇠가 관아의 포교들과 함께 나타나 그날 밤 김진사댁 담장을 넘으려 했던 소도둑의 자백을 받아왔음을 알리자, 사람들의 의구심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김서방의 죄상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 도둑놈의 말에 따르면 김서방님이 미리 정보를 주어 담을 넘게 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공모이며 우리 마님을 모함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돌쇠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김서방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소 위세를 떨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욕심에 눈이 멀어 가문의 명예를 짓밟은 한 인간의 비겁한 뒷모습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이 영감은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김서방에게 마을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정의가 실현된 것을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김서방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배웅을 받으며 고개를 숙인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가 떠난 자리에는 오랫동안 묵혀왔던 갈등의 찌꺼기들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시원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이제야 정씨 부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들의 경솔함을 사과하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그들의 사과를 온화한 미소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그동안 마음고생했을 시아버지를 먼저 챙기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가야, 내가 정말 못난 시아비로구나. 내 효심이 이 늙은이의 비겁함을 깨우쳐 주었으니 내가 무슨 면목으로 너를 보겠느냐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시아버지의 손을 맞잡으며 아버님, 그런 말씀 마옵소서. 가문의 위신을 지키려 하신 아버님의 마음을 어찌 제가 모르겠나이까.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효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깊은 신뢰와 사랑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고 김진사 댁의 명성은 이전보다 더 높고 단단하게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씨 부인의 현숙함을 기리기 위해 정자나무 아래에서 작은 잔치를 열기로 뜻을 모았고 안악들은 저마다 집에서 가져온 쌀과 과일을 내놓으며 화해와 축복의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를 요물이라 욕하던 이들이 이제는 그녀를 마을의 보배라고 지켰으며 손을 잡았고 정씨 부인은 수줍게 웃으며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해로 시작된 긴장은 이제 마을 공동체를 더욱 끈끈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보여준 돌쇠의 용기와 이 영감의 지혜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김진사와 며느리는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고 대문 앞에 서서 자신들의 집을 바라보니 예전보다 훨씬 밝고 따뜻한 기운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돌쇠는 마당을 깨끗이 쓸어내며 마님, 이제 정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집신을 잘 닦아서 가문의 갑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익살스러운 농담을 던져 집안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며칠 동안 쌓였던 먼지를 닦아내며 집안 곳곳을 정돈하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사랑채에 앉아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며 오랜만에 깊고 단잠을 잘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정씨 부인은 정성을 다해 저녁상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고 갓 지은 쌀밥의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산나물 무침과 조기구이는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보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정성 가득한 차림이었지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차려온 상을 받으며 이 밥맛이 정말 꿀맛이로구나. 내 이제야 비로소 가슴속의 응어리가 다 내려가는 것 같네 라고 말하며 즐겁게 수저를 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예전처럼 정겨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밝히는 등불빛은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으며 며느리는 남편의 빈자리를 시아버지에 대한 효도로 채우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까지 짊어지고 꿋꿋하게 집안을 이끌어갔습니다. 돌쇠와 다른 일꾼들도 마님의 깊은 뜻에 감동하여 더욱 열심히 일에 매진했고 김진사 댁은 마을에서 가장 화목하고 예의 바른 집안으로 다시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그 정적은 예전의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포근하고 안온한 평화의 숨결이었기에 누구나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씨 부인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장독대를 닦으며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그 소박하고 경건한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 집안 교육의 표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고결한 성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이웃들에게 이야기하며 진정한 어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지요. 마을의 안악들은 이제 정씨 부인을 시기하는 대신 그녀의 바느질 솜씨와 음식 솜씨를 배우기 위해 집을 드나들었고 김진사 댁의 담장은 소통과 나눔의 장소로 변모하여 마을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김서방이 떠난 빈자리에는 정직하고 성실한 새로운 일꾼들이 들어와 농사일을 도왔고 그해
김진사 댁에 논밭은 유례없는 풍년을 맞이하여 마을 사람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인심을 발휘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풍년의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며 이 모든 것이 마을 어르신들의 덕분입니다. 라고 공을 돌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답니다. 오해의 씨앗이었던 집신 한 짝은 이제 집안의 기둥 뒤에 소중히 보관되어 자만심을 경계하고 서로를 믿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소중한 징표로 남게 되었으며 가문의 역사를 말해주는 유물이 되었습니다. 이 영감은 종종 김진사 댁을 방문하여 바둑을 두며 자네 정말 복 많은 사람이네. 저런 며느리를 두었으니 가문이 대대로 번창할 것일세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김진사는 껄껄 웃으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건강을 수시로 살피며 보약뿐만 아니라 마음의 약이 되는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주었고 집안에는 늘 웃음꽃이 끊이지 않아 보는 이들의 부러움을 샀지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자리에 핀 화해의 꽃은 마을 전체를 향기로 가득 채웠으며 사람들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정자나무 아래 모여 할머니들에게 김진사 댁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효도와 정직의 가치를 배웠고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마을의 긍지가 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자신을 향한 칭찬에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집안일을 돌보며 남편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그녀의 정성은 마침내 하늘을 감동시켰는지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한양에서 남편이 장원 급제하였다는 전갈이 도착하자 온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김진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를 끌어안고 가문의 영광을 함께 나누었으며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금이 환향하던 날 마을 입구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환영의 인사를 건넸고 정씨 부인은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동안의 소름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환한 미소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해 듣고는 아내의 깊은 속마음과 시아버지의 고뇌를 이해하며 가족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날 뻔했구려. 당신의 인내와 지혜가 나를 공부에 전념하게 했소 라고 고마움을 표하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 내외를 앉혀두고 그날의 집신 사건을 다시금 회상하며 이 신발 한 짝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을 잊지 말자꾸나. 진실은 가릴 수 없으며 효심은 산도 움직이는 법이다 라고 훈계를 내렸으며 아들은 고개를 숙여 경청했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는 이제 아들 내외가 중심이 되어 활기차게 운영되었고 김진사는 뒤로 물러나 손주들을 돌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가 되어 평온한 여생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나 집안을 살피는 부지런함을 잃지 않았고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따뜻한 온기가 남아 집안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김진사 댁을 볼 때마다 집신 한 짝의 기적을 떠올리며 이웃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고 마을은 이전보다 훨씬 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박씨 할머니도 자신의 경솔함을 반성하며 정씨 부인에게 사과를 건넸고 며느리는 넓은 마음으로 그녀를 용서하며 맛있는 떡을 나누어 주어 원망의 감정을 말끔히 씻어내 주었습니다. 소문이 무성하던 우물가는 이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훈훈한 대화의 장으로 바뀌었으며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감싸 안아주는 미덕을 발휘하며 진정한 공동체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돌쇠는 주인집의 기쁜 경사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마당 가득 잔치상을 차리는데 앞장섰고 그날 김진사 댁 대문은 활짝 열려 지나가는 나그네들까지 불러들여 음식을 대접하는 넉넉한 인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의 악동들도 그날만큼은 얌전하게 앉아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며
가문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정씨 부인이 나누어주는 달콤한 강정을 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하늘에는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 김진사댁 기와지붕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달빛 아래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화와 안식이 가득 서려 있어 마치 낙원이 따로 없는 듯한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정씨 부인은 밤늦게 홀로 마당에 나와 달을 보며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께 자신의 소식을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으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기에 그녀의 얼굴은 달빛보다 더욱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온 가치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마을을 섬기겠노라 다짐했고 그녀의 진심은 고요한 밤공기를 타고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집신 한 짝으로 시작된 커다란 풍파는 결국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신뢰를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인간미 넘치는 모습들은 듣는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며느리가 넣어준 따뜻한 화로를 어루만지며 참으로 고마운 아이로구나라고 나직이 을조렸고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만족감과 평온함이 가득 담겨 있어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사랑채의 등불이 꺼지고 집안이 깊은 수면에 잠겨들 무렵에도 정씨 부인은 부엌 한 구석에서 내일 아침 시아버지가 드실 미음을 정성껏 준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부드러웠으며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력과 온기가 살아나 집안의 기운을 돋우어 주었기에 김진사댁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찬란할 것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마을의 강아지들도 꼬리를 살랑이며 평화로운 밤의 정취를 즐겼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는 맑고 청가하게 울려 퍼지며 잠든 사람들의 꿈속까지 아름다운 선율을 전해주어 모두가 깊고 포근한 잠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김진사 댁을 둘러싼 울창한 대나무 숲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거리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의심이나 음모는 없었고 오직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이 가득했지요. 한겨울의 추위도 이 집안의 따뜻한 온기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 채 비껴나갔고 사람들은 비로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가장 행복한 꿈을 꾸는 밤을 보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김진사 댁 며느리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문의 일화가 아니라 인간이 지녀야 할 도리와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교육서가 되었으며 그 영향력은 인근 마을에까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정씨 부인의 대처 방식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고 이는 마을 전체의 민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예의 염치를 아는 마을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국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 찾아오는 평화는 그 어떤 시련보다도 값진 보상이라는 사실을 마을 사람 모두가 가슴에 새겼습니다. 정씨 부인은 남편과 함께 정원을 거닐며 우리가 겪은 시련은 더 단단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어 부부간의 정을 확인하며 밝은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이 걷는 길가에는 어느덧 이른 봄을 알리는 꽃봉오리들이 고개를 내밀며 새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고 있었기에 김진사 댁의 앞날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혜로운 며느리와 용기 있는 시아버지 그리고 신의를 지킨 종 돌수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의 역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영원히 잊히지 않을 감동적인 서사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다시 새벽이 밝아오자 김진사 댁 대문 위로는 상서로운 기운이 서린 아침 해가 떠올라 황금빛 빗줄기를 사방으로 흩뿌렸으며 이는 가문의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서광처럼 보여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정갈한 물 한 사발을 떠놓고 오늘도 가족 모두가 무탈하고 평안하기를 빌며 하루를 시작했고 그녀의 맑은 기운은 집안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활기찬 아침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신 한 짝이 불러온 엄청난 파장은 이제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으로 바뀌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안식과 위안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의 아침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의심의 소리가 내리지 않았고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연기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안부처럼 포근하게 하늘로 번져나갔습니다. 김진사 댁의 대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손님을 맞이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을의 모든 소통과 진심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배려한 며느리 정씨 부인의 깊은 마음씨 덕분이었지요. 사람들은 길을 지나가다가도 그 집 마당을 한 번씩 쳐다보며 진정한 덕망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겼고 그곳에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나무 향기와 사람 사는 냄새는 마을 전체의 공기를 정화하는 듯한 평화로운 기운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툇마루에 앉아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며 이제는 가죽신 대신 며느리가 새로 지어준 푹신한 버선과 정갈한 집신을 보며 빙글에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가 준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그날의 낡은 집신 한 짝을 서재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경계하고 자만심을 다스리는 거울로 삼았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끓여온 대추차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자 김진사는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지금 이 순간의 평화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평온한 일상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정씨 부인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가마솥의 뚜껑을 열었을 때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보며 돌아가신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이제 한결 가볍고 경쾌해졌으며 밥을 짓는 소리조차 마치 즐거운 가락처럼 리듬감 있게 들려 집안 식구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었답니다. 며느리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지만 결코 거드름을 피우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낮은 자세로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사랑과 정성을 쏟아붓는 현숙한 모습을 변함없이 보여주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이제 며느리를 향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는데 안악들은 물동이를 채우며 김진산의 며느리 같은 사람만 있다면 우리 마을에 싸움 날 일이 없겠어 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예전에 소문을 퍼뜨렸던 박씨 할머니도 이제는 정씨 부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앞장서서 축하를 건네며 자신의 지난 허물을 씻어내려 노력했지요. 며느리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항상 맛있는 간식거리를 챙겨주며 용서와 화해의 미덕을 몸소 실천했기에 마을의 인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넉넉하고 훈훈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장원 급제하여 돌아온 남편은 고을의 형함으로 부임하게 되었지만 아내의 지혜를 본받아 항상 백성들의 고통을 먼저 살피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청렴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마당을 거닐며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했고 아내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가문의 번영뿐만 아니라 고을 전체의 평화를 위해 헌신했지요. 부부 사이의 금슬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하늘이 내린 천생연분이라 칭송했고 그들의 화목한 모습은 다른 가정들의 본보기가 되어 마을 전체에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손주들을 무릎에 앉혀두고 그날의 집신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문의 내력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며 정직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얘들아, 이 집신 한 짝이 우리 가문을 지켜준 보물이란다. 사람을 대할 때는 겉모습보다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먼저 보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인자함으로 가득 찼지요. 아이들은 며느리가 정성껏 만든 다과를 먹으며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고 김진사 댁의 기와 지붕 아래에는 세대를 이어가는 지혜와 사랑이
햇살처럼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의 풍년을 함께 축하하며 가을 거디가 끝난 뒤 커다란 잔치를 열었는데 정씨 부인은 마을의 모든 노인을 초청하여 따뜻한 고깃국과 떡을 대접하며 경로 효친을 실천했습니다. 잔칫날 마을 청년들은 흥겨운 농각을 울리며 춤을 추었고 안악들은 노래를 부르며 한 해의 고단함을 씻어냈으며 이 모든 기쁨의 중심에는 며느리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 일세라고 자랑했고 사람들은 기분 좋게 웃으며 그 말에 동의하며 마을 공동체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쇠는 이제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든든한 집사로 성장하여 주인집의 재산을 투명하고 알뜰하게 관리하며 가문의 기틀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마님을 극진히 모셨으며 마을의 굳은 일에도 앞장서서 도움을 주어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어엿한 마을의 일꾼이 되었답니다. 며느리는 돌쇠가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좋은 혼처를 알아봐 주었고 돌쇠가 장가가는 날에는 마치 친동생을 보내는 마음으로 정성껏 혼례를 치러주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진한 가족애를 보여주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하얀 눈이 대지를 덮으면 김진사 댁의 사랑채 온돌방은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되어 따뜻한 이야기꽃이 밤늦도록 피어나는 소통의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수시로 화로에 숯불을 갈아들이고 맛있는 군고구마와 식혜를 내오며 정성을 다해 대접했기에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장소로 불리게 되었지요. 어르신들은 며느리의 효심에 감복하여 이 집안은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덕담을 건넸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는 며느리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보상이 되어 그녀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주었습니다. 이제 집신 한 짝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널리 퍼져나가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도 김진사 댁을 찾아와 그 신발을 구경하며 삶의 지혜를 배워가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찾아오는 손님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가문의 가르침을 나누었고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김진사의 며느리 같은 사람만 있다면 세상에 억울한 일도 미워할 일도 없을 것이라며 그녀를 칭송했고 정씨 부인의 이름은 현숙한 여인의 대명사가 되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진사는 천수를 누리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으나 그의 마지막 길은 마을 전체가 상복을 입고 애도할 만큼 존경과 사랑 속에서 치러진 명예로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장례를 정성을 다해 모시며 끝까지 효를 다했고 남편과 함께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며 자식들에게도 그 고결한 정신을 물려주어 가문이 대대로 번창하게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의 묘소를 지날 때마다 그가 남긴 지혜로운 일화들을 떠올리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았고 집신 한 짝의 교훈은 마을의 정신적인 기둥이 되어 영원히 잊히지 않는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인자한 할머니가 되어 마을 아이들에게 예시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랑을 베풀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을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혼자 마당에 앉아 달을 보며 그 옛날 집신 때문에 겪었던 모진 풍파를 회상하곤 했지만 이제 그 기억은 아픔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축복의 조각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인연들이었구나라고. 나직이 읊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숲으로 번져나갔고 온 마을은 그녀의 평온한 기운을 나누어 가지며 깊고 아늑한 휴식의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김진사 댁의 처마 끝에는 은은한 달빛이 머물며 집안을 살피고 있고 부엌에서 들려오는 정갈한 물소리는
잠든 사람들의 마음을 씻어주는 맑은 자장가가 되어 울려 퍼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깊은 잠에 들었고,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이 가득한 이 마을에는 더 이상 근심이나 걱정의 그림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신 한 짝이 불러온 놀라운 변화는 결국 인간의 진심과 사랑이 승리한다는 진리를 보여주며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따뜻한 불씨 하나를 지펴준 채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제 모든 오해와 시련은 지나갔고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따뜻한 배려뿐이니 여러분도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포근한 마음으로 꿈나라를 여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느리 정씨 부인이 지켜온 그 맑고 깨끗한 마음이 여러분의 방 안에도 가득 울려 퍼져 세상의 모든 고단함을 잊게 해주고 오직 평화로운 안식만이 깃들기를 축복하며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도 이제는 잠든 마을을 축복하며 조용히 빛을 내리고 있고, 대지는 생명들을 품에 안고 내일의 찬란한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고요하게 숨을 고르고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밤입니다. 정씨 부인은 마지막으로 방 안에 등불을 끄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았으니 이제는 마음 편히 쉬셔도 좋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세요. 그녀의 그 따뜻하고 인자한 한마디가 온 마을에 퍼져나가 모든 근심을 녹이고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니 듣는 이들도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장 깊고 달콤한 잠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집신 한 짝의 이야기는 그렇게 가슴속 깊은 곳에 따뜻한 온기로 남아 영원히 여러분의 꿈을 지켜줄 것이며, 내일 아침 여러분은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희망찬 모습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방 안의 온돌은 적당히 따뜻하고 문창지를 통해 들어오는 달빛은 은은하여 눈을 감으면 마치 구름 위에 누운 듯한 편안함이 온몸을 감싸며 여러분을 가장 깊은 휴식의 세계로 안내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씨 부인의 현숙함과 시아버지의 지혜, 그리고 돌수의 용기가 어우러진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으로 심어져 자라날 것이며 세상의 어떤 풍파도 여러분의 안식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정말 눈을 감고 모든 생각을 멈춘 채 고요한 어둠 속으로 몸을 맡기시고 가장 평화롭고 안온한 밤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깊고 깊은 단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마을의 모든 생명은 이제 잠이 들었고 오직 흐르는 시냇물 소리만이 살아있음을 알리며 밤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도 저 맑은 물줄기를 따라 흘러가 가장 평온한 바다에 닿기를 소망하며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며느리 정씨 부인이 가졌던 그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의 힘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득하기를 빌며 오늘 밤은 오직 아름다운 꿈들만이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평온한 밤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이 고요한 밤에 여러분의 영혼도 가장 깊은 안식을 찾기를 바라며 집신 한 짝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여기서 모두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사 댁의 며느리 정씨 부인은 이제 자리에 누워 평온하게 숨을 쉬며 감사의 마음으로 눈을 감았고 그녀의 꿈속에는 장원 급제한 남편과 건강한 시아버지, 그리고 행복한 마을 사람들의 미소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녀의 삶이 증명해 보인 효와 예의 가치는 이제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이며 그 이야기는 후손들에게도 소중한 교훈이 되어 대대로 전해지며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녀의 마음을 닮아 오늘 밤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들어 내일은 더 밝은 얼굴로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숲속의 짐승들도 자취를 감추고 들판의 풀들도 고개를 숙인 채 잠이 들었으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휴식을 취하는 이 성스러운 시간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며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집신 한 짝으로 시작된 이 기나긴 여정은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며 가장 따뜻한 결말을 맺었으니 이제는 아무런 걱정 없이 포근한 꿈속으로 여행을 떠나셔도 좋습니다. 고요함이 세상을 지배하고 달빛이 길을 비추는 이 밤에 여러분의 안녕과 평화를 빌며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이야기를 멈추고 고요한 침묵 속으로 사라지려 합니다. 정씨 부인의 온화한 얼굴이 여러분의 꿈속에 나타나 부드러운 손길로 여러분의 이마를 짚어주며 세상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 줄 것이니 이제는 정말 안심하고 깊은 잠의 바다로 헤엄쳐 가시기 바랍니다. 시아버지가 가졌던 후회와 깨달음, 며느리가 지켰던 인내와 사랑은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정화해주는 맑은 샘물이 되어 영원히 마르지 않고 흐르며 우리를 위로해줄 소중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어둠은 이제 더 깊어지고 평화는 더 단단해졌으니 이 축복받은 밤의 끝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모두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은 더욱 빛나는 태양 아래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신 한 짝이 놓여있던 그 문턱은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오해가 가득했던 그 방은 이제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었으니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도 이처럼 아름다운 결말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잠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침실을 채우는 따뜻한 공기가 정씨 부인의 정성, 어린 손길처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어 오늘 하루 쌓였던 모든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주고 가장 가볍고 맑은 기운만을 남겨줄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정말로 모든 소리를 잊고 오직 자신의 평온한 숨소리에 집중하며 가장 깊고 안온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아름다운 밤의 정취를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씨 부인이 남긴 그 한마디,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입니다. 라는 울림을 가슴에 품고 이 고요한 밤의 끝자락을 붙잡으며 여러분의 모든 꿈이 현실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빌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집신 한 짝으로 시작된 커다란 소동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큰 위안과 가르침을 주며 가장 평화로운 마무리를 맺었으니 이제는 정말로 아무런 생각 없이 깊은 수면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장 완벽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은은한 향기와 함께 깊어가는 이 밤, 여러분의 영혼 위에 신의 가호가 가득하기를 빌며 이제는 정말 작별을 구하고 평온한 꿈나라로 여러분을 보내드리며 이야기를 끝맺겠습니다. 세상은 이제 온전히 고요해졌고 여러분의 마음도 그 고요함과 하나가 되어 가장 평화로운 상태에 도달했으니 이대로 눈을 감고 내일 아침의 밝은 햇살이 여러분을 깨울 때까지 가장 달콤하고 안온한 잠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며느리 정씨 부인의 지혜와 사랑이 담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주는 든든한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정말로 모든 말을 아끼고 여러분의 꿈속으로 조용히 물러나 영원한 평화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흘린 집신 한 짝이 불러온 엄청난 파장은 이제 잔잔한 호수의 물결처럼 평화로운 안식이 되어 여러분의 곁에 머물고 있으니 모두들 부디 안녕히 주무시고 행복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